안녕하세요. 수학원 29차 시 등비수열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었어요. 이번에는 비슷한 듯 조금 다른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 무엇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볼게요.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었어요. 같은 수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수에다가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는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그럼 등비 수열은 뭐냐? 비율이 같은 수열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A와 AR 이런 애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 둘의 비율은 1대 R의 비율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다음 항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1대 R의 비율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쪽 다음 항은 AR의 제곱 이렇게 나와야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또 1대 R의 비율을 가져가려면 AR의 세제곱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생각해보면 이 형태를 보면 계속해서 똑같은 R이라고 하는 애를 곱해나가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 항, 이전 항과 다음 항 사이에 비율이 일정한 수열이고 그것을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를 해보면 첫째 항부터 차례로 똑같은 수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구나. 예를 들어서 2, 6, 18, 54, 162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곱하기 3을 해가고 있죠. 이런 수열처럼 계속해서 일정한 숫자를 곱해 나가는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열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쵸, 등비수열. 비율이 같은 수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곱해 나가는 일정한 수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공통의 비율이라고 해서 공비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등차 수열에서 했던 것처럼 등비 수열도 일반항을 구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공식부터 같이 보게 되면요. AN은 첫째 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했을 때 AR의 n-1제곱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규칙 한번 찾아볼게요. 첫째 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한다면 A1, 첫 번째 항은 말 그대로 A가 될 거고요.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 공비를 곱해 나가는 값이라고 했어요. 그쵸? 공비는 계속해서 곱해 나가는 숫자고 그렇게 된다면 A2는 AR 이렇게 나올 겁니다. 편의상 규칙 찾기 편하게끔 1제곱 이렇게 붙여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항은 또 곱하기 R을 해줘야 되니까 ARR R 두 개죠. 그래서 AR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그 다음 항은 마찬가지로 AR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규칙을 좀 찾아봐야 될 텐데요. 지금 보시면 이 항들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 그쵸? A라고 하는 애가 공통으로 붙어 있더라. 그래서 A 이건 일단 적어주고 그 다음에 R의 몇 제곱 이런 게 붙는데 이 몇 제곱의 특징을 보면 1일 때는 없었고요. 2일 때는 1이고 3일 때는 2고 4일 때는 3이고 뭔가 1씩 뺀 느낌이 드시죠? 그럼 이쪽이 N이라면? 그쵸? 여기는 n 빼기 1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a 아래에 n-1제곱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겠더라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공식 오늘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예제 1번을 통해서 연습해 볼게요. 다음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같은 경우엔 첫째 항과 공비를 알려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AN은 우리가 첫째 항 A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대입해주면 3 곱하기 2의 n-1제곱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반대로 이런 형태가 주어지면 얘는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것도 알아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약간 조금 감춰놨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첫째 항 얼마? 그쵸, 첫 번째에 있는 숫자니까 1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공비값은 계속해서 일정하게 곱해나가는 수인데 지금 보면 마이너스 3을 곱해나가는 규칙이 있구나 라는 거 빠르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공비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AN 구해주게 되면 AR의 n-1제곱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3의 n-1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과 비슷하게 항 두 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일반항 찾아내봐라 이런 문제인데요. 등차 수열이 첫째 항과 공차 찾기 싸움이었다면 그럼 등비 수열은 첫째 항과 공비 찾기 싸움이에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영상 보시고 계신 분들 요거 수정해 주세요. 지금 선생님이 문제 기록하다가 오타를 냈어요. 자, 이쪽이 105가 아니라
교과서 문제에서는 15로 주어져 있습니다. 15로 바꾸어서 푸세요. 자, 지금 보시면 A 이 값은 15, A O 값은 405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항이 A고 그 다음에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N의 일반항이라고 하면 A 아래 n-1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우리가 AE라고 하는 애는 AR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고요. AO라고 하는 애는 A 아래 4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위에 게 15고 아래 게 405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이 둘을 연립해서 A랑 R 값을 구해줘야 될 텐데 한번 A5라고 하는 애를 A2라고 하는 애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AR분의 AR의 4제곱 이렇게 되니까 약분을 했을 때 R의 세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실제로 그러면 이게 지금 15분의 405랑 같다라는 뜻이죠. 그럼 약분을 해주게 되면 27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R 값을 구해줄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3차 방정식을 푸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R의 세제곱은 27이라는 식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R이라고 하는 것이 27의 세제곱근을 의미하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는 수열은 별 이야기가 없다면 실수 범위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내에서 다루는 수열들은 전부 다 모든 항이 다 실수로만 이루어진 애들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애를 고르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건 딱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값을 그냥 불러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R값은 3 이렇게 바로 구해주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AR은 15라는 식에다 대입을 해줬을 때 3A가 15가 나오기 때문에 A 값은 5구나 라는 거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N 구해주게 되면 첫째 항 곱하기 3의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3의 n-1제곱으로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비슷하게 등비수열의 성질들 알아볼 건데요. 등차 중항이 있었다면 등비수열에는 등비중항이 있습니다. A, B, C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관계식을 알아내 볼 건데요. 자, 이제 등차 수열에서도 이렇게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양쪽 끝의 수를 가운데 수를 기준으로 표현을 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A, B, C 이렇게 있으니까 가운데 수인 B로 A랑 C를 표현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A에다가 R을 곱해야 B가 나오거든요. 공비라는 걸 R이라고 뒀을 때. 그럼 반대로 A를 B로 표현하려면 나누기 R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애는 R분의 B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B의 다음 항이니까 B에다가 R 곱해줘야 되겠죠. BR 이렇게 나올 텐데 이 둘을 만약에 곱해버리잖아요. 그러면 B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A 곱하기 C 이렇게 식이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R 약분될 거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B에 주목을 해서 표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C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약간 사담으로 등차 중항 같은 경우에는 산술 평균이랑 좀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처럼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등비 중항이 기하 평균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등비수열의 성질들을 정리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자주 활용되는 것이 AN분의 AM, 즉 두 개의 항의 비율을 구하는 상황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R의 n-n제곱, 여기에 있는 n-n이라고 하는 값이 뭘 의미하냐면 두 항들의 번호 차입니다. 두 항의 번호 차. 나오는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각각 일반항 공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A 아래 n-1제곱 분의 A 아래 n-1제곱 이렇게 되고 A 약분해주게 되면 아래 n-1 빼기 n-1 이런 식으로 되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사라져요. 그래서 아래 n-n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요 n-n이 결과적으로 분자 빼기 분모 이 항번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등비수열로 새로운 등비수열을 만들어내는 경우들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등차수열처럼 일반항 공식으로 증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AN, BN이 지금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설정된 등비수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에 의해서 AN은 AR1의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Bn은 BR2의 n-1제곱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식을 곱한 거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AN은 AR의 R1의 n-1제곱, Bn은 BR2의 n-1제곱 이렇게 되니까 n-1제곱 붙어있는 애들끼리 묶고 나머지 애들 묶고 이렇게 가볼게요. 그럼 AB 곱하기 R1, R2의 n-1제곱 이렇게 되면서 마치 A, R의 n-1제곱 형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AB가 첫째 항이 될 거고 n-1제곱 아래에 갇혀있는 R1, R2가 공비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 항 AB, 공비, R1, R2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두 개의 수열을 곱했더니 첫째 항들끼리 곱한 게 첫째 항, 공비끼리 곱한 게 공비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등차 수열 때와 마찬가지로 보이는 그대로구나 라고 느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봤던 상황이랑 유사한 상황인데요. AR1의 n-1제곱분의 BR2의 n-1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서 n-1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으로 정리해보면 쉽게 첫째 항과 공비를 찾을 수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 항은 A분의 B가 되어야 될 거고 공비는 R1분의 R2 마찬가지로 보이는 모습 그대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단 이런 말을 하려면 R1은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오히려 요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실수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AN 대신에 AR1에 n-1제곱 넣어줄 텐데 n-1제곱이 있는 애들과 없는 애들을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첫째 항은 KA가 나오니까 K배가 된 게 맞네 싶습니다. 근데 공비 같은 경우에는 K가 안 들어가요. 그냥 R1입니다. 그래서 실수배를 했을 경우에는 공비는 변하지 않는 게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잘 익혀두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특정 항들을 묶어가지고 뭔가 그 항들끼리 일정하게 더하는 규칙을 가져가는 상황이에요. 자, 요거 한번 일반항 공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A1, A라고 표현하면 될 거고 A2, AR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A 더하기 AR이에요. 두 번째 항은 AR 더하기 AR의 제곱. 그러면 지금 보시면 얘를 R로 묶어내게 된다면 R 곱하기 A 더하기 AR 이렇게 되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R 곱한 형태가 나오죠. 비슷하게 A3 더하기 A4 표현해보면 AR 제곱 더하기 AR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R 묶어내게 된다면 AR 더하기 AR 제곱 이렇게 되면서 또 이전 항에서 곱하기 R을 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첫째 항이 A1 더하기 A2 그 다음에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떼내어서 일정한 항들을 떼내어서 이렇게 더하거나 곱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결합을 시켜놔도 등비수열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거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은 똑같은 상황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새로운 여섯 번째 상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등차 수열 때와 마찬가지로 한번 특정 번째마다 꺼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1, A3, A5 이런 식으로 두 칸 간격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꺼냈더라 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이 됩니다. 그때 공비값을 생각해보면 두 칸 늘어났으니까 R만큼 두 번 곱했겠죠. 그래서 R제곱 여기도 R제곱 이런 식으로 되면서 공비가 R제곱인 등비수열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A2, A5, A8 이런 식으로 세 칸 간격으로 뽑아오게 된다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이 나오고 공비는 R의 세제곱이 나온다. 그래서 일정 간격으로 항들을 뽑아내도 그 수열도 등비수열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내용이 많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등비수열 내용 잘 정리해두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